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져온 문제는 2023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세무조정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실 개념만 잘 이해한다면 한 30초도 안 돼서 문제가 풀리는, 오히려 연필을 들고 풀고 있었다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아주 기초를 묻는 문제였답니다. 1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요.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는 23기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우리가 이게 자산 양도할 때요, 100%를 양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B의 지분 2분의 1만큼만 양도를 했다고 해요.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23기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내역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단 정기 이전 세무조정은 적정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라고 하고요. 먼저 주어진 자료를 보시죠. 우리는 23기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내역을 구하는 문제이지만 22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22기 사업연도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우리 이 서식은 어떤 내역을 적는 서식이죠?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법인세법 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이 서식을 적게 돼 있습니다. 23기가 아니고 작년인 22기에 토지 B에 대해서 이 서식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그 얘기는 토지 B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회계가 인식하는 금액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보라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결산서상에 있는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과 그리고 세법에서 인식하는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토지 B이기 때문에 자산가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은 7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토지 B에 대해서 작년 22기 기말 잔액이 7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요, 23기의 기초 잔액 역시 700만 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우리는 지금 토지 B의 50%를 23기에 양도한 거죠. 그런데 이 700만 원이라는 유보 금액은요, 토지 B의 100%에 대한 관리 금액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3기에는요, 이 100% 금액이 아닌 절반만큼의 유보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왜죠? 우리 유보라는 금액은 발생 연도인 당기 이후에 반드시 차기에 추인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 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플러스 500만 원 유보가 있었다면은 언젠가는 그 플러스 500만 원은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 조정으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소멸하느냐? 시점은 감가상각할 때 또는 처분할 때 이렇게 소멸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때 유보 금액이 추인되게 돼 있죠.
700만 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얘는 양도할 때, 즉 23기에 추인될 건데요. 100%를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만 추인되죠? 바로 700만 원의 50%인 350만큼만 추인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정답은요? 동그라미 4번. 바로 350만 원이 심지어 하나밖에 없어요. 입금 불산입 350만 원. 그러면은 우리 이 소득처분 어떻게 돼요? 우리 가산 조정에 대한 유보 소득처분은 실무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유보라고 표현하지만요. 입금 불산입처럼 차감 조정에 대한 우리 유보 표현은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표현하죠. 아, 그러면 지금 700만 원이 기초잔액이 있었는데, 그죠? 유보 기초잔액이 있었는데 23기에 추인됨으로 인해서 23기의 기말잔액은 얼마로 변동됐죠? 바로 350, 바로 50%에 해당하는 유보만 남게 된 거죠. 23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를 작성한다면은 기초 700만원, 감소 350만원, 증가는 없고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350만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이 유보의 개념을 설명하던 중에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는데요. 우리 붕괴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조정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잔고상 회계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현금 7천만 원에 토지 6,200만 원인 자산을 양도해서 지금 장부상으로는 처분이익을 800만큼 인식을 했죠.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지금 유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액을 지금 6,200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유보가 700만 원 있었다는 얘기는 100% 토지에 대해서 700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하는 토지는 2분의 1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부가 인식하는 것보다 세법은요, 350만큼을 토지를 더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6,200에 350을 더하면요, 6,550만 원만큼을 회계보다 세법이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분이익 인식 금액도 줄겠죠. 350만큼은 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세법은 처분이익이 450만원 이렇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처분이익에 대해서 회계가 과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정해줘야 되죠? 차감 조정인 입금 불산입 금액은 350만원. 근데 이 금액 차이는 왜 발생한 거죠? 유보금액 때문에. 유보금액은 왜 있었던 거죠? 자산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소득처분은 유보라고 하고요. 실무상 표기는요, 어차피 서식상으로는 가산조정이든 차감조정이든 유보는 똑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차감조정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 또는 세모유보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답은요, 동그라미 4번이 됩니다. 오늘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요,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유보로 소득처분한다는 것, 그리고 단기에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처분이 발생했다면 단기 이후에 반드시 추인되게 된다는 것. 추인이라는 거는 반대 조정으로 처분된 금액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기재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전기의 기말잔액은 단기의 기초로 넘어와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추인돼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가산조정일 때는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는 차감조정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하죠. 근데 이게 단기 이유가 되면요, 특히 자산부채가 감가상각하거나 양도해서 소멸하게 될 때, 그때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 처분은 유보 처분으로 반대 조정이 발생해서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